자, 이어서 302페이지. 자, 다섯 번째, 재난의 대비 및 응급조치. 자, 여기에서는, 자, 출제가 된 전력이, 자,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죠. 재난 사태 선포.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먼저 그러면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재난 사태 선포. 자, 여기도 사실 작년도입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자,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일부 변동이 있죠. 자, 과거에는 뭡니까? 재난 발생 그 지역이 2개 지역 이하냐, 3개 지역 이상에 따라서 재난 사태 선포권자가 틀렸죠. 자,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국민안전처가 이렇게 새롭게 발족이 되면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 지역이 2개 지역 뭐 이하든 3개 지역 이상이든 관계없이 그 개수에 관계없이 자 무조건 재난 사태 선포권자는 누구죠? 국민안전처 장관이죠.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 사태를 이제 선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통일되었죠. 자, 그렇다는 정도 알아두시고 자 밑에 3번 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재난 사태가 선포된 그 지역에 대해서 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아마 이런 조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입니까? 최근에 뭐 재난 사태가 발생한 그 지역에 대해서 특히 그죠? 일종의 뭐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취하던 그 조치사항들이 익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재난경보의 발령, 그리고 인력 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의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이 자, 이 법에 의한 응급조치. 자, 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이번에 보시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수집. 재난사태가 발생한 그 지역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있죠. 그죠? 이런 해당 공무원들을 어떻게 비상수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여행자재를 권고한다. 자, 물론 재난사태 선포 지역은 아니지만 작년입니까? 세월호 참사. 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일종의 그 진도. 그죠? 진도 팽목항이죠. 그죠? 자, 이런 진도 팽목항 같은 이러한 지역은 사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뭡니까?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든 재난사태 선포든 그죠? 자, 이러하게 선포가 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는 또는 지자체에서는 진도에 일종의 뭐랄까, 일종의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뭡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랄까, 뭐 암울한 지역이죠. 그죠? 일종의 우리가 뭐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아픈, 그죠? 상처를 남긴 일종의 하나의 재난인데, 자, 이러한 지역에 좀 여행을 자제할 것을 사실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TV 뉴스를 통해서입니까? 아마 그러한 멘트들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종의 뭡니까? 추모를 해야 될 뭡니까? 하나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픔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여행할 것을 자제해 달라라는 자, 이러한 멘트들이 주로 뭡니까? 일종의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할 것을 자, 일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자, 다음 303페이지. 자, 3번의 응급조치. 자, 응급조치에서 일단 응급조치권자가 나오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역통제단장이란 누구를 일컫는 말이죠?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말하죠. 그죠? 자, 지역통제단장이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데 자, 일단 이 지역통제단장이 누구를 일컫는 말이냐라고 하면 일단 잠시 뒤에 가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 미리 제가 막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통제단장이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일컫는 말이죠. 자, 좀 더 뭡니까? 세분하게 되면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야. 그래서 지역통제단장은 두 사람이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다. 그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행사하는 이 응급조치권이 사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1번부터 밑에 7번까지 나와 있죠. 있습니까? 자, 이것이 일종의 응급조치권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스 안에 있는 이 모든 조치권을 다 행사할 수가 있어. 그러나 지역통제단장, 즉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제한되어 있죠. 자, 특히
지역 통제단장은 자, 박스 안에 보시면 2번에 자, 2번에 있는 이 진화, 수방, 지진 방제, 그 밖에 응급조치와 구호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진화만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4번과 6번만 행사할 수 있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즉 지역통제단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응급조치권은 2번 중에서도 진화만 그리고 4번과 6번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와 현장 지휘 통신체계의 확보와 같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조치권을 다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선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둡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 예경보의 발령.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적 사항이죠. 자, 특히 지금 뭡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뭡니까? 여름과 가을철에 이제 태풍이 오죠, 그죠? 자, 가장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가장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우리 한반도에 태풍이 왔을 때, 자, 이러한 법적 사항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자, 특히 태풍이 뭐 한반도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9시에 상륙을 해서, 그죠? 뭐 오전 오후 9시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시간대에 뭡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그 지역이나 또 뭡니까? 국가에서는요. 여러 가지 뭡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또 뭡니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관 등을 동원해서 뭡니까? 이러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죠? 또 심지어는 뭡니까? TV 뉴스, 언론을 통해서 뭡니까? 태풍 관련 소식들이 많이 뭡니까? 방송에 나오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개인 휴대폰. 자,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일종의 통신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통신사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태풍 관련 소식들을 문자를 좀 발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뭡니까? 긴급 재난 문자가 오죠, 그죠?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뭡니까? 경험들이 있죠? 또 내지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 메일을 통해서 뭡니까? 태풍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포함한 이러한 문자들이 메일로 전송되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나? 자,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다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이죠. 알겠나? 자, 보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경보의 발령권자가 누구야? 중앙대책본부장. 자, 누굽니까? 중앙대책본부장이 누구를 일컫는 말이죠? 처 장관을 일컫는 말이죠. 그렇죠? 국민안전처 장관, 수석본부장,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경보의 발령권자예요. 자, 그러면 밑에 2번 보십시오.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방금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개인은 뭡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재난 문자가 올 수도 있다. 그죠? 맞습니까? 또 뭡니까? TV 뉴스를 통해서 뭡니까? 태풍이면 태풍 관련 뭡니까? 소식들을 메인 뉴스로 뭡니까? 일종의 방송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요청이죠? 밑에 박스 봅니다. 1번에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자, 누가 있죠?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누구예요? 한국전력 있죠? 그죠? 한국전력과 같은, 자, 이러한 뭡니까? 이러한 한국전력과 같은 기관에다가 전기통신시설 우선 사용을 좀 요청할 수 있죠. 보통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전기 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한전과 같은 이러한 대상을 통해서 전기통신시설을 좀 더 사용을 하자라고 요청할 수 있고 밑에 2번은 주요 기관 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문자 또는 음성송신. 자, 방금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통신사로부터 긴급 재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SK텔레콤이나 KT나 또는 LG텔레콤 같은 이러한 통신사업자 있죠. 통신사업자에 해당 뭡니까? 회원들에게 이러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방송사업자, 즉 KBS나 MBC, SBS, YTN과 같은 방송사업자가 있죠. 이러한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그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방송해달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풍이면 자,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이 어디한데, 그죠? 또 뭐 비가 얼마큼 내릴 것이고, 특히 뭐 계곡이라든가 이런 물이 고일 수 있는 지역은 좀 피해라 등등등. 또 국민의 행동 요령이 어떠하다 등등. 자, 이러한 것들을 뭡니까? 신속하게 방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또 4번에 보시면 신문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있죠.
중에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 뭐가 있을까요? 많죠, 그죠? 뭐 중앙일보라든가 또는 조선일보라든가 또 뭡니까? 뭐 지역지면 부산일보라든가 그죠? 뭐 서울신문과 같은 자 이러한 중앙지와 지역지라든가 또 뭡니까?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그죠? 인터넷 신문사업자 있죠, 그죠? 자 이러한 뭡니까?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게재해달라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열어보면은 일종의 뭡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메인 화면에 뭡니까? 특히 재난재해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떠 있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정부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뭡니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나? 해서, 자, 이러한 사항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위에 더 알고 가기. 특히 2번에 보십시오. 방송 요청사항, 뭐 KBS나 MBC, SBS나 YTN과 같은 이러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러한 내용을 방송해 줄 것을 요청하죠. 주로 어떤 내용이냐? 옆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기상 상황, 재난 예경보 재난 상황, 그리고 피해 경감을 위해서 해야 될 상황, 그리고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그리고 국민의 행동 요령 같은 자 이러한 것들을 방송되어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 5번째 동원 명령부터 306페이지에 11번에 응급 부담까지는 자 내용 자체는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치권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동원 명령권자가 누굽니까? 중앙대책본부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이렇게 권자가 누구인지, 조치권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310페이지에 자 6번째 긴급구조. 자 여기에서도 뭡니까? 최근 들어서 그죠? 최근 들어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입니까? 시험이 통합시험으로 바뀌면서 한 2011년 이후부터 최근 뭡니까? 2015년도까지 자 계속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가 바로 제6장입니다. 긴급구조죠. 자, 먼저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던 내용이 바로 밑에 1번과 2번에 나와 있죠. 긴급구조 통제단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긴급구조 통제단. 자, 여기도 크게 중앙이 있고 지역이 있죠. 자, 지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통제단이 있고 시군구 통제단이 있다, 그지? 맞습니까? 해서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앙과 시도와 시군구 통제단의 구성 특히 구성이라고 하면 뭐죠? 단장입니다. 알겠나? 해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는 그 부처가 어디이며 단장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먼저 중앙. 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국민안전처 산하에 두죠. 자 외웁니다. 처 산하에 두는 기구예요. 자, 그러면 단장은 누가 되죠? 우리가 보통 국민안전처 산하에 두면 단장은 되게 뭡니까? 처장관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단장은 누가 되죠? 처장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국민안전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죠. 알겠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국민안전처 산하에 두는 기구인데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입니다. 알겠나?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두 번째 밑에 지역. 지역은 시도와 시군구예요. 자, 시도는 소방본부 산하에 두는 기구죠. 맞습니까? 단장은 누가 되죠?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는 소방서 산하에 두는 기구이기 때문에 단장은 누가 되죠? 소방서장이 되죠. 맞습니까? 자, 방금 우리가 앞에서 응급조치권을 봤잖아. 제5장에서죠? 응급조치권자가 누구였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는데 지역통제단장은 누구를 일컫는 말이에요?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었죠, 그죠? 맞습니까? 해서 지역통제단장은 누구를 일컫는 말이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지?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본문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해서 지역은 시도와 시군구로 구분되고 시도는 어디에도 소방본부 산하에 두기 때문에 누가 되죠?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는 소방서 산하에 두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서장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중앙은 국민안전처 사회이기 때문에 뭐죠? 그죠? 국민안전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누구? 본부장이 되더라.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 현장 지휘. 자,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행사하죠. 자, 여기서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누구를 일컫는 말이죠? 시군구니까 누구? 소방서장을 일컫는 말이죠. 그렇지? 맞습니까? 해서 소방서장이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312페이지. 다섯 번째,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 자, 이것이 시험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자, 특히 뭡니까? 특징적인 요소가 뭐죠? 최근 들어서. 그죠? 최근 들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 자, 여기는 밑에 2번 보십시오. 긴급구조 대응계획은 왜 수립하는 것이죠? 긴급구조를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기능별 계획, 재난유형별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들은 전체를 다 좀 숙지를 해둘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내용은 2번입니다.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본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3번에 있는 재난유형별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도 같이 묶어서 좀 외워두시고, 그러나 특히 2번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죠. 자,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은 전체 11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다 외워야 된다. 지휘통제부터 재난통신까지. 자, 전체 11가지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 각 계획별입니까? 포함되어야 할 사항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나? 해서, 자,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 스타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이죠. 2014년 2차 하반기 전북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가 뭡니까? 바로 비상경고예요. 비상경고. 자, 이 비상경고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출제가 되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가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은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중 어디에 포함되어야 할 계획사항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고를 물었죠. 알겠나? 자, 요것은 2013년 경기시험이네요. 그죠? 자, 착각했습니다. 2013년, 즉 2013년 2차 하반기 경기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죠? 해서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체 11가지 계획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 외워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313페이지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재난 대비 능력 보강. 자, 이것도 또 최근 들어서 또 출제가 되었었죠. 자, 특징이 뭐예요? 지금까지. 과거에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던 것이 뭡니까? 2013년도에 출제가 되었었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신경을 좀 넓게 써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난 대비 능력 보강 차원에 의해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긴급구조 지휘대를 만들죠? 자, 긴급구조 지휘대는 자, 6자로서 구성이 됩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자, 긴급구조 지휘대의 구성자는 자, 6명이 아니라 6자로서 구성이죠. 밑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이러한 자들로서 구성되는 것이 긴급구조 지휘대예요. 자, 상황 분석, 자원 지원, 통신 지휘, 안전 담당, 국가경찰 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권역 응급의료 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해서 전체 이러한 자들로서 구성되는 것이 긴급구조 지휘대의 구성입니다. 알겠나? 자, 그러면 출제된 바는 없지만 밑에 2번 긴급구조 지휘대의 설치 기준.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긴급구조 지휘대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소방서 현장, 방면 현장, 본부 현장, 권역 현장 지휘대에서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간단한 설치 기준. 자, 다 외우십시오. 소방서 현장은 소방서별로 설치 운영이 되고, 방면 현장은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누가 만들죠? 소방본부장이 만들죠. 그리고 본부 현장은 본부별로 만들고, 권역 현장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누가 만들어요? 처장관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번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관련 법령에 따라 되어 있죠. 순환구호법에 따라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8번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 긴급구조 등이 있습니다. 자, 특히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 긴급구조. 자, 긴급구조는 누가 해요? 국방부 장관이 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올 초에 쳤던 뭡니까? 올 초에 쳤던 2015년 전북시험에서는요. 밑에 2번 내용이 보기 지문이 나왔었죠. 처 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 구조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자, 여기는 뭐죠? 조난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은 누가 안 됐죠?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조치권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합니까? 항공기 수색 구조 계획의 수립 시행은 누가 합니까? 처 장관이 한다는 것이죠. 해서 보기 지문에 나왔지만 뭡니까? 특히 2번 내용도 한번 잘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6페이지 7장이죠. 재난의 복구. 자, 여기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317페이지 보십시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있죠? 자, 여기에서 딱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둡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자, 먼저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죠. 자, 이 짧은 내용이지만, 자, 여기서 뭡니까? 짧은 내용을 나누어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봅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선포 건의는 누가 합니까? 중앙대책본부장이 하고, 그죠?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심의를 거치죠? 심의기구는 어디예요? 심의기구. 중앙위원회가 되고, 맞나? 그리고 선포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죠. 해서 세 가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권자는 누구? 중앙대책본부장이고 심의기구는 중앙위원회 그리고 선포권자는 대통령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하나 더 덤으로 봐두신다고 하면 밑에 3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지원책이 있죠? 그치? 그래서 밑에 더 알고 가기 박스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자,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떤 지원책이 있느냐? 국고 추가 지원책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의 지원이 있고, 의연건품의 특별 지원도 있죠. 해서 포함해서 전체 6가지 지원책을 자,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왜 요걸 또 기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 다음 319페이지. 자, 8번 재정 및 보상 있죠? 있습니까? 자, 재정 및 보상에서 자, 요 파트에서는 뭡니까? 전체 한 또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한번 또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밑에 4번이죠. 치료 및 보상. 자, 치료 및 보상. 일단 재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다치거나 또는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죠. 그죠? 다치면 치료받고 사망하면요. 보상을 받죠? 자, 특히 열심히 지원 활동하던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데 이때 보상은 누가 받죠? 살아있는 유족이 받죠. 맞습니까? 해서 보상금 지급 순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20페이지. 자, 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더 알고 가기 있죠? 자, 더 알고 가기에서 밑에 그 박스에 2번 보십시오. 유족에 대한 보상금 순서는요. 일단 사망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뭡니까? 결혼하면 배우자가 있죠. 그죠? 자,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가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미성년자인 자녀, 그 다음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 자매 순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다. 그래서 뭡니까? 같은 순위, 동순위가 2명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 뭡니까? 일종의 자녀가 2명이죠. 그죠? 어떻게 돼요? 그럼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나누어서 뭡니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죠? 똑같이 나누어서 지급하고, 태아, 임산부의 경우죠, 그죠? 일종의 태아는 이미 뭡니까? 출생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것이 일종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에 대한 지원. 자, 이 내용이 올 초죠.
그죠? 자, 올해 초에 2015년 전북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전북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자, 요 내용을 물었죠? 국고보조에 대한 지원책을 물었는데, 자, 특히, 자, 열심히 좀 외워두십시오. 자, 지금까지 뭡니까? 전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아니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던 것이 뭡니까? 올 초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해서 제가 항상 뭡니까? 강조하는 말,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자,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뭡니까?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을 좀 더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에서 뭡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해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항상 뭡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3번에 보십시오.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죠. 자, 고등학생 학자금을 뭡니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또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고등학생이죠. 대학생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제예요. 자, 이번 전북시험에서는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었죠. 자, 대학생은 그 대상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고등학생이고 반드시 뭡니까? 학자금 면제죠. 그죠? 알겠나? 자, 이러한 내용이 일종의 이제 말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이죠. 알겠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뭡니까? 부각을 시키죠. 했는데 뭡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뭡니까? 맞아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사실 출제가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된 것도 사실 뭡니까?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일단 설명했던 그 내용 자체에서 뭡니까? 운이 좋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한번 자, 숙지를 해두시고, 자, 앞에 내용 있죠? 자, 아까 제가 자, 지나왔던 내용에서 317페이지, 그죠? 자, 박스 안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죠. 요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알겠나?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320페이지. 자, 6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운용. 자, 재난관리기금은 누가 적립 운영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적립 운영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2번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 이것이 뭡니까? 재난관리기금의 일종이 뭡니까? 최저 적립액이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 거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다음 페이지 32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해서 그 용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1번부터 8번까지. 자, 과거 자, 정확하게 2008년도에 그죠? 경남시험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자, 옆에 1번부터 8번까지 자,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자, 이런 스타일도 한번 잘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영하는데 그 용도가 뭐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 용도는 밑에 옆에 1번부터 8번 나와 있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2번 보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옆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누가 관리한다? 시도의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2번에 보십시오. 예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가 나오죠.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자, 금융회사에 예치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금액은요. 재난관리기금 총액의 얼마?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재난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 전체 총 뭡니까? 1편과 2편을 봤죠, 그죠?
해서 자, 전체적인 그 내용이 대부분 다 법입니다. 자, 행정 파트에 관한 내용인데 자, 어떻게 보면입니까? 전체 분량에서 이제 절반 정도는 본 거예요. 자, 그리고 2015년도 그죠?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1편과 2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전체 7문제. 그죠? 해서 한 35%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사실 뭡니까? 연소 및 화재 그리고 소화 이론. 자, 이 공학 파트라고 하지만 사실 이 공학 파트에도 뭡니까? 사실은 일종의 일정한 부분 법이 있죠. 그죠? 자, 이 법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다 합치면 사실 법 파트가 뭡니까? 거의 50% 가까이입니다. 순수한 뭡니까? 공학 파트는 사실 전체 50%죠. 해서 그만큼 행정 파트를 여러분들이 등한시를 하게 되면 사실 고득점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학이야 뭡니까? 사실 답이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행정은요? 사실은 또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를 묻는 문제면 사실 뭡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자 1편과 2편이 상당히 좀 뭐랄까? 전체적인 그 수업의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좀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반드시 좀 그런 어려움을 반드시 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고 또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해서 1, 2편 자 지금 이제 종료를 하게 되고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제3편 자 연소 및 화재 이런 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